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 썰은 주제가 입자 가속기와 입자 검출기입니다. 예, 물리학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입자 가속기에 대해서 뭐 아주 낱낱이 뭐 얘기하고 뭐 입자 검출기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어? 아주 자세하게 그럴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그냥 훑어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처음으로 갖는 질문. 왜 입자 가속기, 입자 검출기 그런 게 왜 필요한가? 왜냐면 입자를 이제 가속을 시켜가지고 빠른 속력을 갖고 꽝 하고 충돌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제 파편이 막 퍼져나가겠죠. 그럼으로써 물질의 그 미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 움직이도록 가속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자가 어디로 튀어나갔는지 검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자, 우선 밴더그래프 발전기. 이 이름을 갖는 록밴드도 있어요. 영국의 록밴드. 밴더그래프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서 구조가 이 벨트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전화 그 전화를 싣고 가요. 전화를 싣고 가가지고 여기 그 은색의 금속 돔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축적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여기 은색 있죠, 은색. 축적시키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장난감처럼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 손을 딱 갖다 대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다 요 머리카락 사이사이가 막 떨어지죠. 막 이렇게. 그럼 빠박쌤은 빠박쌤도 뭔가 곤두서겠죠. 근데 얘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계는 뭐냐면 이 공기가, 물론 전기가 안 통하지만 그 전압이 아주 높아지면 공기도 전기가 통해요. 그래가지고 방전이 일어난다고. 흔히 말하는 스파크가 튄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게 된다고. 그게 있는데, 그래서 공기 대신에 이제 절연 기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공기여도 뭐 그게 한계긴 하지만 공기여도 한 5메가볼트, 예, 500만 볼트까지 올릴 수 있어요. 만약 절연 기체 같은 걸 사용하면은 뭐 25메가볼트, 2500볼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을 올려가지고 입자를 가속시키는 그 초창기의 가속기예요. 물론 지금도 일부 쓰기는 하지만. 예, 밴더그래프 발전기. 그 다음으로는 베타트론. 이 베타 입자가 전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러면은 그 전기장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이제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장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가해져 있는데 이게 변해요. 변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 전기장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요런 걸 이제 베타트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거듭 말했지만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해요. 자, 자기장이 변하면 지금 여기 이 배꼽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건 무슨 표시냐면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커진다고 해봐요. 그럼 더욱더 들어가. 그러면은 마치 그 피크 타임에 그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식당하고 똑같아요. 손님들이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그만 들어와. 뭐 밀어내야죠. 그러면 밀어내면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착 해봐. 그리고 이제 감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전기장이 생겨요. 그걸 특히 유도 전기장이라고 해요. 유도 전기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가 바로 베타트론이에요. 자, 이것도 초창기. 본격적으로는 사이클로트론이거든요. 이거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어니스트 올랜도 로런스 1939년에 이 사이클로트론 개발하는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사실 혼자라기보다는 뭐 리빙스턴 뭐 그런 조수들이 있는데 로렌스가 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사이클로트론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 얘가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27인치짜리. 그래서 이제 가동하는데 지금 이건 커버가 제거된 상태고 뭐 13,000볼트에 그리고 27MHz의 주파수 그러는데 진동수에 그런 교류 전압이 가해지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사이클로트론 원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비실비실 속력이 느려요. 그러니까 작은 반지름으로 돌다가 틈새에 통과했을 때 전압을 가해줘가지고 얘가 좀 빨라져요. 그럼 큰 반지름. 또 틈새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또 전압을 반대로 이렇게 극성을 걸어줘요. 그래서 또 빨라지고 또 반대 또 전압 반대 그렇게 해서 점점 빠르게 해가지고 쭉 돌아서 발사. 이게 바로 사이클로트론이에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조금 쉬워요. 왜냐면 작은 반지름으로 도나 큰 반지름으로 도나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진동수에 그 교류를 흘려주면은 이게 작동이 돼요. 그리고 이때 그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요. 반지름의 제곱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을 로렌스가 처음에는 작게 만들었다가 점점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사이클로트론으로는 속력이 너무 빨라지면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이클로트론에서 싱크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어떤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뜯어 고친 게 싱크로트론이에요. 그래서 싱크로트론은 사이클로트론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로 입자를 가속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또 입자 가속기 하나 더. 예. 코크로포트 월턴, 영국 사람이라. 예. 보면은 존 더글러스 코크로포트, 그 다음에 어니스트 토마스 신턴 월턴, 두 분이 이제 195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엄청 크죠? 지금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압을 계속 그 2배씩, 응? 2배씩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물론 무한히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을 높이는 장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자를 가속시키는. 예. 예. 그래서 입자 가속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선형 가속기하고 원형 가속기가 있어요. 선형 가속기는 뭐 약자로 리니어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리넥 그렇게 많이들 부르죠. 선형 입자 가속기를. 자, 그래서 선형 입자 가속기로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스탠포드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센터, 약자로 SLAC. 예, 얘가 요 길이가 약 한 3km 정도 돼요. 되게 길죠. 그 다음에 원형 입자 가속기로 이제 유명한 데는 이제 유럽 그 입자물리 연구소, 약자로 CERN. 그래서 영어로 읽을 때는 CERN이라고 부르고, 뭐 유럽 사람들은 세른 그렇게 세른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얘가 이제 반지름이 완벽한 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략 반지름이 한 4km 정도예요. 얘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둘레가 거의 2파이 R이니까 둘레가 한 24, 5km 되는, 예, 엄청 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곳곳에 그 입자 검출기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뭐 CMS 보이질 않네. CMS, 뭐 앨리스, 아틀라스, 뭐 LHB, 뭐 이런 그 다 약자예요. 앨리스, 아틀라스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약자인데 뭐 그럴싸하게. 예, 그래서 입자 가속기는 이제 선형하고 원형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다. 자, 입자 가속기는 그만 얘기합시다. 자, 이번에는 입자 검출기. 그런데 가이거 밀러 계수기, 흔히 이제 GM 카운터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입자라기보다는 파동에 가까운데, 근데 뭐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기도 하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는 GM 카운터도 입자 검출기에 끼겨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그 공기 중에
원자를 이온화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여기 그 전기가 흐르겠죠. 전기가 흘러가지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기계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뭐 예, 뚜뚜뚜뚜뚜뚜뚜 여기 방사능이 많아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 들고 다니는 기계가 바로 이 GM 카운터예요. 자, 그 다음은 안개상자. 영어로는 클라우드 체인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구름상자라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안개상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찰스 톰슨 리스 윌슨, 이 사람이 이제 안개상자 만들어서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 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과냉각.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뭐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0도면 얼어야 되잖아요. 근데 0도보다 더 아래인데도 얼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런 특수한 조건. 그게 과냉각된 거고. 그 다음에 과포화. 그러니까 물에다가 뭘 녹여. 근데 계속 녹이면은 더 이상 안 녹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들어가 있는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그런 과포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입자가 쓱 지나가면은 그 입자의 궤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개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개상자 그 뭐라고 얘기나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보면은 굵은 거 여기 좀 얘가 좀 굵죠? 여기 좀 굵고 여기도 좀 굵고 이 굵은 게 바로 알파 입자예요. 그 다음에 막 뭐 이렇게 뭐 실처럼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요런 게 베타 입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개상자로 입자를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 패트릭 메이너드 스튜어트 블래킷, 이 사람은 안개상자하고 앞에서 말했던 GM 카운터 그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4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tas어요. 그래서 안개상자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두 명을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검출기라기보다는 실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치 방법, 코인시던스 메서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발터 보테 독일 사람이에요. 보태지 좀 마. 지송. 예. 이 코인시던스 메서드로 195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회로가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벤트를 한 채널로만 측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채널로 측정해가지고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이벤트를 신뢰할 만 하겠죠. 뭐 대략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발터 보테 이 사람이 그 가이거 밀러 개수기의 가이거 둘이 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테 가이거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컴퓨터 효과, 그러니까 그 정지에 있는 전자에 그 X선을 쪼여가지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겠죠. X선은 어딘가로 산란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운동량이 보존되고
에너지가 보존되고 해가지고 컴퓨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노벨상을 타기도 했는데, 보테 가이거의 실험은 그럼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게 하나가 튕겨나가고 또 뭐 요 산란된 X선이 또 다른 전자하고 또 충돌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산란되겠죠? 그러니까 1차 이벤트, 2차 이벤트. 예. 그래서 요런 거에 그 코인시던스 메서드를 써가지고 그 컴퓨터 효과를 분석을 한 거예요. 보테 가이거의 실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입자 검출기보다는 실험 테크닉에 가깝죠. 자, 이렇게 지점 카운터하고 안개 상자가 쓰이다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제 입자 검출기인 거품 상자, 버블 체인버가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버블 체인버는 도널드 아서 글레이저,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96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이때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과가열된, 그러니까 물로 치면은 100도 이상이면 끓잖아요. 근데 100도가 넘었는데 아직 덜 끓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조건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가열된 투명 액체로 이제 했는데, 요거를 또 더 발전시킨 사람이 루이스 월터 엘버레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액체로 액체 수소를 사용을 했어요. 액체 수소. 액체 수소가 영하 253도예요. 그러니까 20켈빈. 엄청 낮죠. 그래서 액체 수소를 사용한 거품 상자를 이용해서 실험한 업적으로 196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이 엘버레즈 이 사람이. 자, 거품 상자 얘기 이만하고, 이제 제가 뭐 검출기 뭐 아주 막 그렇게 자세하게 할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마지막 검출기. 자, 다중선 비례상자, 멀티와이어 프로포셔널 체인버. 자, 이거는 조르주 샤르팍,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199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멀티와이어 프로포셔널 체인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많이 있어요. 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입자가 이렇게 씩 통과해. 그러면은 요 그 근처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기체를 채워 넣어요. 보통 이제 뭐 아르곤이나 메탄의 그 혼합 기체를 이제 채워 넣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이 기체들이 이온화돼요. 그래서 그 이온화된 것이 이제 가까운 와이어로 끌려가겠죠. 그래가지고 왔다 하고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그 펄스가 발생을 해요. 펄스가. 그러면 이제 이 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면은 입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입자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멀티와이어 프로포셔널 체인버의 뭐 대략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준비해 봤어요. 예. 빠박쌤의 물화생제 썰. 자, 입자 가속기와 입자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